배달을 많이 할수록 매출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수도권 음식점 13,000곳 4년치 실거래 데이터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성장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배달로 장사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지난 6월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주제는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수료만 내리면 된다고 목이 터지게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전문가들 입에서 나온 결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수료 상한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숫자를 붙잡고 싸워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데이터부터입니다. 연세대 박경민 교수가 수도권 음식점 13,098곳에 49개월치, 그러니까 4년 넘는 실거래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배달 앱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매출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더 많이 팔았는데 남는 건 더 적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매출이 늘면 더 높은 수수료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주문이 늘수록 배달비가 쌓이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광고비가 불어납니다. 외형은 커지는데 마진은 깎입니다. 이게 역설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고통 모두에게 똑같이 온 게 아닙니다. 소형, 중형 식당은 수익성이 나빠졌습니다. 반면 대형 식당은 규모의 경제로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비용을 일부 막아줍니다. 그런데 동네 개인가게, 독립소상공인은 비용이 오르면 그대로 다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장사는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가 내려가고 마진이 좋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배달에서는 이 공식이 거꾸로 돕니다. 덩치 큰 가게만 규모의 경제로 빠져나가고 작은 가게에는 성장이 오히려 덫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덫은 그 다음입니다. 더 팔아도 안 남는데 배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는 순간 매출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손해인 줄 알면서도 계속 돌립니다. 열심히 팔수록 내 통장이 아니라 플랫폼 매출만 불어납니다. 내 가게에서 내가 남의 직원처럼 일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수료를 법으로 막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게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저도 늘 하던 말입니다. 비용은 물과 같아서 막지 않은 곳으로 흐릅니다. 중개수수료 한 곳만 막으면 그 돈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광고비로, 배달비로, 프로모션 분담금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똑같이 겪는 글로벌 현상이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를 쌓아서 소수가 시장을 다 먹는 성자 독식 구조가 된다. 실제로 우리 시장도 배민과 쿠팡이 저 두 곳이 대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덩치 큰 중개상이 아닙니다. 어떤 가게를 위해 띄울지, 수수료를 얼마 받을지, 정산은 언제 해줄지, 우리가 장사하는 규칙 자체를 플랫폼이 정합니다. 일반 회사처럼 알아서 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랫폼이 만들어낸 가치를 점주와 라이더, 소비자가 공정하게 나눠야 이 판이 오래간다. 이걸 디지털 사회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그랬습니다. 투자가 얼어붙고 혁신이 멈추는 냉각 효과가 왔습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가격을 직접 누르는 규제는 너무 세도 탈, 너무 약해도 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요? 잠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수료가 7.8%냐 6.8%냐 그 소수점을 따지는 동안 돈은 이미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15,000원짜리 주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배민 상위 35% 구간, 중개 수수료 7.8% 기준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빠집니다. 중개 이용료 1,170원, 배달비 3,400원, 결제 수수료 450원, 부가세 502원, 다 합치면 5,522원이 빠져나갑니다. 가게에 남는 건 9,478원, 15,000원을 팔았는데 36.8%, 3분의 1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수료, 중개 이용료는 7.8%, 1,170원 뿐입니다. 나머지 4,000원이 넘는 돈은 배달비와 결제 수수료, 부가세로 빠진 겁니다. 수수료율을 보면 7.8%, 그런데 실제 부담은 36.8%, 거의 5배 차이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내렸다고 생색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수료는 낮춰도 배달비와 광고비에서 도로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수수료 한 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갖다 바치는 전체 금액을 봐야 합니다. 이걸 통합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배달 앱이 없었으면 지금 이만큼의 시장이 없었을 거라는 거 인정합니다. 연간 거래액만 28조 원입니다. 문제는 그 큰 시장에서 나눠 갖는 방식이 공정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나온 처방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결국 하나입니다. 셋 다 수수료를 깎자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과 나 사이에 기울어진 힘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첫째,
통합 부담률 공시입니다. 중개 수수료만 보지 말고 광고비, 배달비, 결제 수수료, 프로모션 분담금까지 전부 합친 진짜 부담률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음식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영수증에 전부 적어서 점주도 소비자도 알게 하자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진짜 얼마를 내는지 아는 힘입니다. 둘째, 평판 자산 이동권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쌓은 별점과 리뷰, 이게 지금은 그 앱 안에만 묶여 있습니다. 이걸 다른 앱으로도 가져갈 수 있게 하자. 그래야 앱을 갈아탈 수 있고 앱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락인 한 곳에 묶여있는 구조를 깨자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건 안 쓰면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떠날 수 없으면 협상력도 없습니다. 이건 떠날 수 있는 힘입니다. 셋째, 단체 협상권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가게 하나가 혼자서 배민한테 가서 수수료 좀 내려달라고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여럿이 뭉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함정이 있습니다. 가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협상하자고 하면 그게 또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경쟁하는 가게끼리 한데 모여 입을 맞추면 공정거래법 위반, 불법입니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이겁니다. 플랫폼을 상대로 수수료나 정산 조건을 같이 협상하는 건 담합으로 보지 말고 합법으로 길을 터주자.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로 교섭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신 선은 확실히 껐습니다. 손님한테 받는 음식 가격을 가게끼리 짜고 올리는 것. 이건 진짜 담합이니까 엄격하게 막자. 플랫폼 상대 협상은 허용, 소비자 가격 담합은 금지. 이렇게 두 갈래로 딱 나누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어려운 말로 단체 협상 면책, 투트랙 세이브 하버라고 합니다. 말은 거창한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뭉쳐서 플랫폼이랑 협상하는 거 봐줄 테니 손님 가격 가지고 장난칠 생각은 하지 말 것. 딱 이겁니다. 이건 뭉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건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상생협력법을 고쳐서 수수료율과 정산기한, 노출 기준까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입점업체가 느끼는 상생협력 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49점입니다. 낙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공회대 이상윤 교수는 플랫폼 상생 지수를 제안했습니다. 수수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점주 수익성, 라이드 처우, 지역 상권, 기업까지 묶어서 플랫폼에 점수를 매기자는 겁니다. 잘하는 앱과 못하는 앱을 눈에 보이게 하자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좋은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드디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수료 숫자 하나로 싸우던 단계에서 비용 투명화와 협상력으로 논의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봅시다. 이거 내일 당장 되는 거 아닙니다. 비용 항목을 어떻게 표준화할지, 부처끼리 어떻게 협업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한참 남았습니다. 제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의 진짜 의미는 수수료 몇 %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수수료율이 아니라 정부와 협상력의 비대칭이라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도 바뀝니다. 7.8%냐 6.8%냐가 아닙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번 달 정산서를 꺼내서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배달비, 결제 수수료, 광고비까지 전부 더해 주문 금액으로 나눠봅시다. 그게 내 진짜 통합 부담률입니다. 숫자를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이제는 뭉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